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저희가 저번 영상까지 해서 이제 전개한 6면도를 필요한 도면만 남기고 싹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치수를 기입하기 위한 이제 특수상 형식을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앞에서 이제 제도 이론 쪽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제도 통칙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투상도를 이제 정리하는 개념, 그 다음에 주투상도의 개념이라는 걸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투상도의 이제 자세한 개념은 이제 그쪽 가서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주투상도는 치수를 가장 많이 표현할 수 있는 것. 원래대로는 이제 명확한 형태를 잡아주는 게 주투상도인데, 개념적으로 따지면 결국 명확한 형태를 다 표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다 많은 치수를 기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수가 가장 많이 표현되는 곳인데, 그 부분이 제가 어디라고 얘기를 했냐, 여기서는 이 정면도가 된다. 얘가 된다. 얘가 주투상도가 된다. 그래서 얘가 정면도가 된다 라는 거죠. 왜 여기서 치수가 많이 기입되느냐, 여기서는 이 직경도 기입되고, 그 다음에 요 직경의 깊이도 기입할 수 있고, 거기에 여기 직경도 기입할 수 있고, 이 직경의 높이도 기입을 해줄 수 있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는 직경만 기입이 가능하고, 여기는 직경만 기입이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치수를 여기다 몰아줄 수 있다. 그럼 얘가 주투상도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은 거, 배면도니까 똑같은 형태니까 추가적으로 필요 없죠. 그래서 델리트 지워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평면도랑 저면도 중에 뭘 쓸 거냐? 근데 여기에 치수를 다 몰아주고 나면 남은 치수는 어디에 해당하는 치수다? 요 바닥 형상에 해당하는 치수다. 그쵸? 바닥에 해당하는 치수만 기입이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는 뭐예요? 요 바닥에 가까운 저면도 쪽을 남기는 게 맞다. 얘를 남길 필요는 없다랍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에서 이제 여기다 치수를 기입하고 나면, 솔직히 말하면 얘가 통째로, 이걸 통째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얘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왜? 여기서 전부 다 기입이 가능하고 나머지 치수는 여기서 기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하지만, 문제는 뭐다? 여기서 내가 높이에 관련된 치수를 기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치수를 기입을 하게 되면 이 치수의 기준이 중심을 기준으로 대칭이냐, 원의 지름이니까 대칭이다. 그게 기준이지만 이런 식으로 기입이 되면 여기서 50mm 내려와야 된다. 기준이 모호해지고 치수가 이상해진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치수 기입은 좋지가 않다. 그래서 이 높이 치수를 분산시켜줄 애가 필요하다. 그래서 얘 아니면 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이제 높이 치수를 분산시켜주기 위해서 얘 아니면 얘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얘를 쓸 거냐, 얘를 쓸 거냐예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제도 이론을 할 때는 얘를 지우고 얘를 썼습니다. 얘를 쓴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는 거는 제가 일반 실무 기준이라고 그랬죠. 만약에 얘가 이 양식 하나에 들어가는 거고, 양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디가 항상 여기가 이렇게 뭔가 내용이 주소가 달린다든가 여기 차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포맷이 적합하다. 실무 기준에서는. 하지만 실무에서도 항상 이 포맷으로 항상 쓰는 건 아니에요. 이 포맷으로 쓸 수도 있어요. 이 포맷으로도 쓸 수도 있고 뭐 다 쓸 수 있는데, 기본적인 포맷으로는 이 포맷이 가장 편하더라. 왜? 여기가 항상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저 부분을 피하려면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쓰이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실무 기준이 아니라 자격증 기준인데, 자격증 기준으로 생각을 할 때는 이거를 어떻게 판단을 하시면 되냐면, 자, 내가 얘를 요 도면 틀 안에 집어넣을 거야. 치수 기입 다 하고 집어넣을 건데, 집어넣을 때 이제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 자, 만약에 내가 이거를 좌측 상단에다 집어넣을 거다. 좌측 상단 쪽에 집어넣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때 내가 나는 이렇게 사용을 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좌측 상단에다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죽은 자리가 됩니다. 못 쓰는 공간이 돼. 요 공간이 못 써먹는 공간이 되네. 그렇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좌측 상단에다 놓을 거다라고 한다면 얘는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야 요 자리를 활용할 수 있겠다. 그렇죠? 우리가 일품 다도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의 폼에다가 여러 개의 도면을 그리는 거다 보니까 이런 공간 활용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요쪽에 놓을 때는 여기를 비워줘야지 되겠다. 만약에 난 요거 여기도 안 놓을 건데 나는 지금 우측 상단에다 놓을 건데 그렇다면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가셔야죠. 난 얘를 우측 상단에 놓을 거다. 그러면 이렇게 가셔야죠. 이렇게 가야 여기가 살죠. 아까처럼 여기를 이용하면 여기가 또 죽은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격점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내가 얘를 어떻게 놓을 거냐.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도 놓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어차피 이제 주소가 여기 작성될 거잖아요. 그걸 생각을 해가지고 저 주소를 피해서 얘를 이렇게 놓을 거야. 그렇죠? 주소 작성되는 데를 피해가지고 나 이렇게 배분해야지 이렇게 놓으셔도 돼요. 이렇게도 광범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도면을 배치할 때 내가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얘를 쓸 거냐를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일단은 저는 좌측 상단에다가 놓을 거고요. 안 되면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 주소가 작성이 될 거니까 주소 상단과 여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그렇게 이용을 할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포맷을 사용을 할 거다.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직 정리가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도면을 사용할 거냐 그것만 정해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배운 게 제도 이론에서 기본적인 이제 투상법 배워가지고 내가 필요한 도면만 전개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면은 여기 축입니다. 자, 축에서 이제 내가 뭘 사용을 할 거냐. 뭘 사용할 거냐인데, 일단은 주투상도를 먼저 정해야 돼요. 주투상도를 정해야 되는데, 주투상도 정할 때, 얘를 주투상도로 정할 거냐? 아닙니다. 얘를 주투상도로 정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누굴 주투상도로 정할 거냐? 얘를 주투상도로 정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말씀하시죠. 선생님 갑자기 왜 걔가 주투상도예요? 얘랑 뭔 차이가 있다고? 차이가 있는 건 이거죠. 키슬롯. 예. 키슬롯이 파져 있는데 얘는 이제 파진 면을 위에서 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옆에서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에서 이제 제도 이론 쪽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투성소를 정하는데 뭐를 생각을 해라? 가공의 방향성을 생각을 해라. 즉 작업자가 이걸 어떻게 놓고 가공할 거냐를 생각을 해라. 그러면 작업자가 이걸 이제 어떻게 놓고 하느냐? 이 축 같은 거 이제 이 축의 가공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축 같은 거는 거의 대부분 이제 선반이라는 장치로 가공을 하게 되죠. 축을 가공하는데 선반이 아닌 뭐 밀링으로 가공을 한다든가 뭐 그런 건 되게 흔치 않은 경우예요. 거의 대부분은 축은 선반이에요. 뭐 선반의 종류 범용 선반이 있고 이제 NC 선반이 있고 뭐 있는데 뭐가 어찌 저찌 됐든 기본적으로 선반은 요 좌측에 뭐가 있냐? 소재를 물려줄 수 있는 주축이라는 게 존재하죠. 주축. 이 주축이 있고 주축에다가 소재를 이렇게 껴넣는 거예요. 그렇죠? 주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주축이 뭐예요? 회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반은 뭐다? 소재가 돌아간다. 소재가 회전한다. 그러면 주축이 여기 있으니까 칼날은 어디서 들어오느냐? 칼날은 이쪽에서 들어와야죠. 그리고 요 끝에는 뭐예요? 센터를 고정하기 위한 심압대라는 게 있습니다. 심압대. 왜냐면 이걸 요쪽만 물어주게 되면 이게 자체 중량에 의해서 얘가 휘어요. 길면 길수록 이렇게 휘어요. 밑으로. 처져서 가공이 되기 때문에 그거 휘어지지 말라고 반대쪽에서 심압대라는 걸로 여기다가 핀을 딱 꽂아줘요. 그러면 이제 툴은 요 사이에서 이제 이렇게 칼날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요 사이에서. 원래는 이제 위에서 본 건데 이제 여기서 본 걸로 하겠죠. 그래서 이제 칼날이 여기 들어서 이제 여기를 깎을 거예요. 여기를 깎는데 깎는 게 여기도 직경이 작고 여기도 직경이 작으니까 여기서도 깎아야 돼요. 그럼 반대쪽 깎으려면 어떻게 해요? 돌려서 껴야 돼요. 180도. 180도 돌려서 껴야 되고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도 얘는 뭔 상관이냐? 얘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얘를 가공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얘는 이제 결국 이제 요 홈의 직경에 해당되는 이제 밀링 툴을 가지고 와가지고 좌우로 왕복을 하면서 위에서부터 조금씩 깎아서 내려와야 돼. 요 깊이까지. 즉 툴이 이제 여기서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오냐? 위에서 내려오거든요. 위에서. 즉 실제 작업할 때 작업자가 바라보는 건 이 방향으로 바라보고 툴은 위에서 작업자 위쪽에서 내려온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키가 가공되는 방향을 생각을 하면 이 키홈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자격증 이제 가르치는 강사분들께서 자, 축에 키홈이 있어 키홈이 항상 위로 가게 놔. 라고 하는 건 왜 그러냐면 키를 가공할 때 키 가공하는 툴이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가공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가공 방향을 맞춰서 놓으란 얘기예요. 근데 이제 실제 그렇게 설명하는 강사분들한테 조금 아쉬운 건 키를 가공할 때 무조건 키홈이 위쪽을 바라보게 그려라고 설명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죠.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 실제 이 키를 가공할 때 가공하는 게 위에서 내려와서 키홈을 가공을 하니 그 방향과 맞춰서 도면을 작성을 해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가공 작업자가 바라보는 방향과 똑같은 방향으로 놓이는 거고, 그러면 가공 작업자가 도면을 보기 좀 더 쉬우니까 불량이 날 확률도 적어져. 거기서 더불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게 제가 제도 이론 쪽에서 얘기한 그 제도 통칙, 그런 것도 찾아서 한번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실제 제도 통칙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 가공 방향에 맞추라고 돼 있어. 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이해를 시켜서 해주면 좋은데, 그냥 무조건 키홈이 나오면 무조건 위로 해야 돼. 반드시 위로 해야 돼. 근데 이것도 반드시란 얘기는 제가 틀려요. 제가 앞에 제도 통칙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거 키홈 밑으로 가게 그렸다? 괜찮아요. 잘못된 도면 아니에요. 그걸로 감점 못해요. 키홈 지금처럼 이렇게 내가 위에 여기 키홈 홈 파져 있는 거 바라보이는 모양 방향에서 그렸다?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이제 왜 위로 가게 해야 되느냐를 이제 설명을 할 때 그게 반드시가 아니라는 거, 그것도 알려줘야 되고요. 하지만 네가 제대로 된 도면을 그리는 사람이라면 가공 작업자를 배려할 줄 알고 그 다음에 그 가공 작업자가 작업하는 방향에 맞춰서 도면을 놔줄 줄도 알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게 합리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추투상도가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툴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진 않을 테니까, 툴이 밑에서 올라오진 않을 테니까 얘는 어차피 이 모양의 대칭이잖아요. 얘는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필요 없다. 그리고 이쪽은 직경 다 직경이죠. 근데 직경은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도 표현이 가능하고, 그렇죠? 여기서도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표현이 가능한데 굳이 요게 필요할까요? 그렇죠? 여기서 표현 가능한 건 직경하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이 깊이. 이 깊이인데 이 깊이는 뭐예요? 주투상도에서 표현이 가능하죠. 저 깊이는 주투상도에서 표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얘나 여기 있는 얘가 필요한 건 전부 다 얘네 둘을 가지고 충분히 기입을 할 수 있다. 자, 이것 두 개도 보면은 지금 치수가 얘를 추수상도로 잡다 그러면 여기에 추수 기입, 요 길이에 대한 추수 기입 다 되죠. 여기서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얘가 필요가 없어요. 직경도 다 똑같고 원기둥이니까 필요가 없는데 얘는 뭐가 필요하냐? 얘가 필요합니다. 키홈. 그렇죠. 얘가 필요하구나. 얘만 아니면 얘 하나로 끝나는 도면이야. 그렇죠. 걔만 아니면 키홈만 아니면 저거 하나로 끝나는 건데 저 키홈 때문에 일단 얘는 남겨놔야겠죠. 키홈은 필요하니까. 결국은 이제 이 폭은 필요하잖아요. 여기 이제 요 키가 나 있는 요 홈의 폭은 여기서밖에 기입 못하잖아요. 여기선 기입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남겨둔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정리할 거고 당연히 얘는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주추상도는 중요한 건 얘다. 얘고 얘는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겠죠. 키홈의 폭을 기입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긴 이렇게 정리된다. 자, 그럼 이제 V벨트 풀리. 자, V벨트 풀리 이제 제가 쓸데없이 이제 요렇게 이제 접선들 다 접선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한다라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해놨는데 이건 이제 지저분하니까 지울게요. 접선은 지우고. 자, 여기도 이제 얘랑은 이제 대칭이니까 정확하게 똑같은 모양이니까 그냥 지워버리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얘도 뭐냐? 똑같이 이제 가공의 방향성 때문에 이제 키홈을 위로 해줘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얘가 이제 위로만 가공을 하느냐? 솔직히 제가 가공 전문가가 아니어서 얘 가공할 때 위로 가공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제 홈바이트, 요 홈을 긁어낼 수 있는 홈바이트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긁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홈바이트를 위로 놓고 위를 긁어낼 수도 있고, 옆으로 놓고 옆을 긁어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아니면 아래쪽으로 놓고 아래쪽으로 긁어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키움의 방향이 꼭 위로 가야 되느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가공 때문에 저게 위로 가야 되나? 그건 좀 애매해요. 애매한데, 일단은 이게 측면으로 이렇게 배치되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이걸 단면을 치게 되면 요 키움의 모양이 요 단면 치게 되면 여기서 사라져 버려요. 단면을 자르게 되면. 근데 단면도로 표현을 하고자 한다면 여기 키움이 이렇게 누워 있는 형태는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용을 할 때 이제 얘가 위로 키움이 위로 나 있거나 아니면 아래로 나 있는 쪽으로 선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아래로 나 있는 게.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도 이제 위로가 키움이 위로 가 있는 거니까 걔랑 방향을 맞춰가지고 위로 가 있는 형태로 이제 선정을 할 거고요. 그건 이제 정하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아래로 한다고 해서 감점 못해요. 아래로 한다고 해서. 그리고 뭐 위로 한다고 해서 뭐 그것도 틀리는 거 아니고. 그래서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방향 맞게 설정을 하면 되고, 저는 얘를 추상도로 삼을 거니까 그렇게 되면 우측 면도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측 면도가 얘가 이렇게 돌아야겠죠. 그리고 얘가 얘에 맞춰서 얘를 지울게요. 어차피 얘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외부 형태는 똑같고 이제 홈이 이제 이렇게 나 있냐 이렇게 나 있냐인데 이 부분은 어차피 이 부분에서 치수가 다 기입이 되기 때문에 요 안에 구멍에 대한 거는 다 기입이 되기 때문에 얘는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고 얘를 추상도로 올리겠습니다. 저걸 돌린 다음에 추상도로 이렇게 올려줄게요. 그리고 이제 얘는 얘랑 같은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지워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어. 기어도 개념은 똑같죠. 개념은 똑같아요. 똑같아서 이제 뭐 외부 기어 형태는 뭐 다를 게 하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도 필요 없고, 같은 개념을 생각하자면 키움이 이렇게 나 있는 건 별로 좋지 않다. 위쪽으로 나 있거나 아래쪽으로 나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더 좋겠죠. 근데 어차피 얘 위쪽으로 했으니까 방향을 맞춰주는 개념으로 해서 얘도 위쪽으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를 똑같이 돌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지워주고, 얘는 중심에 맞춰서 올려줄게요. 중심에 맞춰서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은 거니까 지워주고, 얘도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 그래서 일단은 이 두 개 가지고 도면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건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표현 안 한다 그랬죠. 지저분해 보이니까. 이렇게 안 하고, 지금 보시면, 이도면, 그 다음에 이도면 다 똑같은 도면입니다. 그쵸? 그냥 카피, 그 다음에 미러.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있으면 되고. 자, 가공 방향에 맞춰서 놓는 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이제 이게 보시면 가공 방향이, 외부를 보면은 이쪽 가공입니다. 그러니까 외부를 보면 이렇게 깎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만한 직경에서, 이 직경을 깎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가공이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주축이 여기고, 주축이 이쪽이 되고, 가공 툴이 이쪽에서 들어오니까 가공 방향이 지금 이게 작업자랑 맞는 건데, 문제는 이게 가공이 외부는 이런데 내부는 이거예요. 내부는 가공 방향이 이렇게. 내부는 요 보링 툴이라고 해서 보링 툴이 와가지고 보링 툴이 요 내부를 가공을 해야 돼. 안쪽 홈을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가공 방향이 이쪽이야. 그래서 가공 방향이 두 개로 싸웁니다. 싸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얘 같은 경우가 이제 이쪽이 맞냐? 이쪽이 왼쪽이 되는 게 맞냐? 아니면 이쪽이 왼쪽이 돼야 되냐? 뭐 그거 가지고 되게 싸움이 많은데 이런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이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가공량이 많은 쪽을 이제 좌측으로 해라. 우측으로 해라. 왜냐면 우측에서 이제 가공 툴이 들어오니까 가공량이 많은 쪽. 근데 이거를 그렇게 비교할 수 없는 게 가공 깊이로 생각하면 얘가 깊어요. 그리고 이제 직경도 꽤 이렇게 되니까 뭐 얘가 더 많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얘는 직경이 엄청 커요. 깊이가 작은 대신 직경이 엄청 커요.
그러면은 가공량이 얘가 많은 거야, 얘가 많은 거야.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애매모호할 때는 방향 신경 안 쓰시고 놓으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자,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거 있으면은 여기에 직경하고 기피하고 다 표시됩니다. 어차피 여기 있는 직경들 다 표시가 돼요. 그래서 굳이 말하면 얘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데, 이거를 이제 무조건 없앤다기보다는 가능하면 요게 이게 지금 원형으로 배열돼 있잖아요. 이 배열된 형태가 표시가 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도면 공간이 모자르지 않으면 얘까지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사람마다 이제 생각이 다를 텐데, 저는 얘까지 표현을 해주는 게 좋다. 왜냐면 요 원형으로 배열되어 있는 요 형태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면 요 카운터보링은 이면에서 가공되는 겁니다. 이면에서. 왜냐면 작은 직경 뻥 뚫고, 작은 직경은 뭐 이쪽에서 뚫든 이쪽에서 뚫든 상관없어요. 대신에 큰 직경은 무조건 이쪽에서 가공을 해야 돼. 이렇게. 그러면 가공 툴이 들어가는 쪽이 보이는 게 맞아요. 여기 얘가 숨은 선으로 표현된 이쪽은 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는 사용 안 하고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얘만 사용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이것들만 사용을 할 거다. 자, 간격들은 좀 좁혀놓을까요? 조금 살짝 이제 쓸데없는 것들을 지웠으니까 간격들은 조금 가까이 붙여줄게요. 좀 더 작업하기 편하게.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제도 이론에서 다른 이제 투상법 그리고 주투상도의 개념들을 이용해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도면을 정리하면 요렇게 될 거예요. 이제 이게 도면 정리가 치수기입할 완전한 형태로 끝난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작업이 더 필요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나오는 게 바로 특수투상법이 나오게 되고 그 특수투상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단면도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단면도법에 대한 설명들을 쫙 드리고 이제 여기 있는 도면들에 대해서 단면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